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형사합의 34부에서 이재명의 거짓말, 지난 대선 때 거짓말 관련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대급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로부터도, 재판부가 누굽니까? 지금 강규태라고 해서 이재명 봐주기 하는 이런 좀 재판 진행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강규태조차도 재판이 쭉 진행되는 거 보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그겁니다.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는 전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규태도 상황을 분명히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종의 이게 이재명이 거짓말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그걸 지켜보는 그런 재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가 이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국토부 관계자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왔었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그 부지 이전, 그 관련된 일을 했던 그 직원하고 성남시 공무원들과 공문을 주고받았던 그 전 국토부 직원이 나왔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검찰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도 자기가 뭘 물어보겠다고 직접 질문을 하는데 우기는 식으로, 그리고 상당히 그 증인을 갖다 무슨 압박을 하는 듯한 이런 태도로 해서 질문을 하고 이랬는데, 너무 황당한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재판부로부터 그거는 좀 그렇다, 질문이 좀 예를 들어서 국토부 직원한테 질문을 하면서 성남시 공무원이 압박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검찰이 피고인이 황당한 질문을 한다, 성남시 공무원이 받을 압박을 왜 국토부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이제 이의제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강규태도가 맞다, 이재명 피고인의 지금 그 질문 내용은 맞지 않는다라고 통발이 받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강규태도 보다 너무 이제 황당하니까 그냥 일종의 벼랑 끝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이 다 드러났는데도 한마디라도 억지로 끌어내려고 강압적인 이런 태도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질문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 재판부가 오늘 국토부 직원한테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국토부 직원이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재명이 이 질문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꼬집는 이런 답변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이제 직원도 나왔는데, 이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백현동에서 사업을 한 그 정바울로부터 자기가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갖다가 활용해서 이걸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인적 네트워크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김인섭이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이재명 정진상이 배후에 있었다는 그 얘기를 자기가 그 정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이전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게 정당한 무슨 서로 간에 협업을 한 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브로커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성남시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해결할 테니 나한테 돈을 얼마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이 정바울로부터 들었다 하는 얘기를 식품연구원의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다시 한번 김인섭의 인적 네트워크는 이재명하고 정진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또 그 증언이 나왔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느냐라면서 이제는 최악의 위기에 몰린 지금 이 이재명이 황당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수평적인 민원이냐, 상급단체의 권위가 실려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당시 이 문제를 담당했던 그 A씨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보낸다고 이 얘기도 하고 다 보냅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여기가 황당하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를 갖다가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어떤 그 증인들한테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또 얘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기초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아니 왜 성남시 공무원이 느낄 압력이나 압박을 갖다가 왜 국토부에 나온 증인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재판부가 이제 딱 끼어듭니다. 그 피고인 그런 식의 진행은 좀 문제가 있다, 자기가 봐도 질문이 그렇다, 그러면서 국토부 직원한테 이 강규태가 말이죠, 그 곤란하면 답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망신 당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황당한 태도를 취하고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취하다가 오히려 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A씨의 답변이 더 걸작이에요. 아니 뭐 곤란할 것도 없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압박을 받는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역대급 개망신당하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국토부 직원 말고 한국식품연구원 직원도 나왔는데 자기가 정바울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정바울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용도 변경을 해보겠다고 제안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제안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물어봤어요. 인적 네트워크 상대방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이 다시 알고 보니 그게 누구였다는 것이냐 다시 추궁하자 현재까지 진실 여부는 자기는 자기로서는 잘 모르지만 김인섭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섭의 네트워크는 결국 이재명이고 정진상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이제 백현동의 불법 이거는 바로 이재명과 정진상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뭐 김인섭이 주장하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김인섭 선고가 나오는데 정당하게 무슨 협업을 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식품연구원 여기서 일을 했던 문 씨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토부 협박 이런 건 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이재명이 지금 제발 좀 자기를 위해서 얘기 좀 해줘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초조 불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증인들 상대로 뭐 협박 법정에서 협박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지만 하나도 그 이재명의 의도에 거기에 맞춰서 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오는 사람마다 그런 거 없다. 들어본 적 없다. 협박이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모르는 사실이다. 전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성남시 공무원들 위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가장 핵심이죠. 이재명 밑에서 당시 국토부하고 이제 그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재명에게 대면 보고했던 그들이 지금 지난번까지 재판에서 2명이 나와가지고 좀 이재명 시장에게는 황당한 얘기다. 사실과 다르다.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했고 대면 보고를 했고 이건 혁신 도시 그 관련 법하고 관련 없는 것이다. 이 부지는 성남시장이 자기가 그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다 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남시 공무원 둘도 그렇고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당시 관련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그렇고 전부 다 아니올시다. 이재명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벼랑 끝에 대렁대렁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그 궤변을 또 꺼냈죠. 지난번 2주 전에 재판에서는 국회에서 한 발언은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벌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황당하고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국회법을 해석한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판례, 대법원 판례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국회에서 증언을 한 그 증인이 형사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된다. 실제로 그 사례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황당한 얘기한 거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감은 국감이고 그다음에 이 대선감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토부의 협박 발언 이건 제가 그 당시에 대선과 무관한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상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완전히 지금 이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뭐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이 당시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됐을 때입니다. 10월 달 들어서 이제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월 20일인가 뭐 이때쯤이 돼가지고 국정감사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재명의 신분은 민주당의 정식 대선 후보가 됐던 그때입니다. 완전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시절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나와서 쫙 카메라가 비치고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이 쏘이었던 이 상황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새롭게 들고 나온 게 뭡니까?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는 또 이게 무슨 거짓말이라도 지금 얘기하는 공직선거 위반하고 관계없다. 이게 말인지 당락인지 알 수 없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가 어떤 거짓말로 처벌받는 건 방송에 나와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 거리에서 나가서 떠들면 됩니까? 도대체가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마구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뭐 도저히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마구 끄집어내는데 이 재판부가 아마 강규태도 딱 보면서 아이고 이 재판 끝났다. 더 이상 끌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좌파인 강규태가 보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재명이 어디까지 거짓말 하나 요걸 지켜보는 그 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얼마나 궤변 무리한 말들을 늘어놓나, 어디까지 때를 쓰나, 어디까지 이 발작적인 자세를 보이나, 이거 보는 그거 재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황당한 또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이재명 측이 억지를 쓰고 궤변을 부리는가, 이게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 저는 이 강기태로부터도 제지를 당하는, 개망신 당하는 법정에서 강기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인한테. 그 얘기하지 마세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니까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이 딱 폼 잡고, 폼 잡다기보다도 이제 초조한 입장에서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해서 막 따져 물으려고 하는데, 강기태가 좀 질문이 이상하다. 증인 답변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이게.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현재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